자, 계속 볼게요. 예. 자, 98페이지 보시면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속 중개 계약의 거기 의의를 한번 보세요. 의의 자체는 이제 법 조문상 표현이에요. 뭐 중개 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사에 한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특정한 개공이니까 한 사람이죠. 그럼 한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들을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동그라미 이번에 특징 및 평가는요, 전체를 이제 개념을 설명한 건데 굳이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 큰 제목이 이번 한번 보세요. 전속 중개 계약 시 당사자의 의무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자,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면요, 우리 개업공사죠. 그럼 개공하고 자, 의뢰인 사이에, 그죠? 요 두 사람을 계약 당사자라고 불러요. 중개 계약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매도인이나 임대인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계약이 워낙 다양하죠. 저당권 설정 계약도 있고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의뢰인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의뢰인.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의뢰인이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면 개공도 법적 의무를 부담해야 되고요. 심지어 의뢰인들도 법적 의무를 부담해야 돼요. 전속권을 가지다 보니까. 그럼 이 의무는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즉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영원히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 의무를 부담하는 시기는요, 유효기간이라 표현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효기간은요,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기간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2번 단락 제목의 바로 위에 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요.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써놨죠. 요거 원칙은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근데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는 있다 써놨어요, 뒤에. 그럼 어떤 사람이 오셔가지고, 그죠? 우리 중개사무소의 소장님한테, 소장님, 네, 당신한테만 이 물건 맡길 테니까 한 달 안에 받아주세요. 그럼 유효기간은 1개월이에요. 그럼 두 사람이 약정을 안 하면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이라고, 3개월. 원칙이라는 의미는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중개계약이 시험에 나오면요, 전속 중개계약은 무조건 내요. 전속 중개계약 요 한 단원 가지고 세 문제 낸 적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특히 나올 때 이 개공의 법적 의무사항 있잖아요. 얘는 100% 나와요. 해마다 출제를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떤 의무인가 볼게요. 거기 이제 98페이지 제일 밑에 이제 개공의 의무다 있는데, 첫 번째가 법정 서식을 사용하라 돼 있죠. 서식을 빨리 작성하셔야 되고요. 중개사무소에 3년 보관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은 연수를 외울 때가 아니고요. 서식을 꼭 써야 되는구나. 그럼 그 사용한 서식을 어때요? 사무소에 보관해야 되는구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독점권을 가지다 보니까 보세요. 이 개공이 물건을 팔 능력이 안 돼. 그럼 의뢰인들이 장기간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어때요? 공개하라 이거야. 그럼 다른 개공들한테 어때요? 공개 가지고 빨리 팔아주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보 공개는 7일 이내 하셔야 되고요. 기간은 뭐 7일 이내고. 그 다음에 전산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또는 일간 신문 있죠. 그 둘 중에 하나 공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보를 빨리 공개해가지고 여러 사람의 개공이 이제 알고 빨리 대체해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99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박스가 핵심 돼 있는데 정보 공개 사항이 있죠.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공개해야 할 정보돼 있잖아요. 이게 법 조문인데요. 나중에 이 박스 안에 7가지 항목을 외우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어떤 분한테 외우라니까
조문대로 막 달달달 외우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눈으로 보고요. 아, 이게 정보공개 항목이다 아니다 구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택도 아닌 거 막 어림도 없는 것 갖다 출제를 해요. 그럼 부동산에 관한 것들 모두 공개하는구나 하셔야 돼요. 왜? 보세요. 전산망에다가 이런 것들을 공개를 상세히 해줘야 그 전산망으로 확인하는 개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육공사들 했대요. 이 물건은 내 매수인하고 잘 맞겠다. 안 맞겠다.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정보를 꼭 공개해 주셔야 되는데, 그 밑에 보세요. 정보 공개하고 나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아니야.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업무 처리사항도 통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 처리사항을 통지하는 것은 누구한테 합니까? 어린이한테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요. 유효기간이 3개월이잖아. 그럼 3개월 동안 매수인이 아예 안 나타나. 그럼 우리 고객들은 3개월 동안 한 번도 이 개공한테 연락이 없으면, 독점권까지 줬는데 연락 없으면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엄청 급하잖아요. 그럼 한 달쯤 지나면 제가 볼 때는 거품 물고 죽었을걸? 속이 답답해서. 그래서 업무 수량을 항상 통지해 주라고, 항상.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제 요거는요, 2주일에 1회 이상이에요. 2주에 한 번씩 찾아가야 되는구나. 2주에 한 번씩. 자, 그 다음 마지막 동그라미 4번에 보면요. 확인 설명 의무에 성실 이행되어 있는데, 요거 다음 조문이 확인 설명이에요. 그럼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서식을 3년 보관하는 거는 미리 말씀드렸고, 그럼 요런 의무들을 부담하는 거예요. 법적 의무를 부담해라. 그럼 전속권을 딱 받으면요. 제일 먼저 어린이 앞에서 서식을 적어가지고 하나씩 나눠가지고, 우리 사무소는 3년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빨리 전산망 캐가지고 어때요? 정보를 7일 안에 다 공개를 하고, 그럼 기다리다가 어때요? 고객이 안 나타나더라도 2주에 한 번씩 어린이를 찾아가고, 그죠? 그렇게 이제 성실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밑에 쌍으로 보면요. 어린이들은 도대체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이것도 계약이잖아요. 중개계약도. 절대 계약을 위반하면 안 돼요. 만약에 위반했다면 위약금 주라 이거야. 누구한테? 개공한테. 그럼 위약금을 지급해야 되는 위반사항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예요. 그 밑에 지금 박스 안에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기억부터 보세요.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전속개업공사 외 다른 개업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이게 우리한테 독점권 줬잖아요. 그럼 독점권 줘놓고 다른 개공 찾아갔네요. 맞죠? 별로 좋은 사람 아니죠. 못 믿었던 거지. 그러면 다른 개공을 통해서 거래했다면 이 개공한테 보수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왜? 전속권 줘놓고 네가 배신했잖아. 그래서 위약금 얼마 주느냐면요. 그 박스 위에 줄 보세요. 콤마 치는 거 밑줄 거세요. 그가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돼 있죠. 그럼 원래 의뢰인이 지급해야 되는 중개보수를 100% 다 주라는 거야. 이거. 그럼 위약금. 근데 위약금이라는 글자는 무슨 뜻이에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주는 돈. 자, 이게 중개보수를 100% 다 주는구나. 그죠? 근데 이건 또 그래도 좀 괜찮아. 왜? 내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무소 찾아가서 했겠지. 근데 동그라미 니은은요, 더 나쁜 놈이에요. 보세요.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전속계약사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계약사를 배제하고 거래 당사에 직접 거래한 경우. 이건 뭐냐면요. 우리 전속권을 받으신 분이 매수인을 구했어. 그럼 지가 소개해줬단 말이야. 그 매수인을 구해가지고 소개를 했더니 이 전속계약사를 뭐예요? 배제하고 계약을 해버리는 거야. 배제가 뭐예요? 따돌리는 거지. 진짜 나쁜 놈이죠. 계약 위반 맞죠? 이거는 위약금 줘야 됩니다. 중개보수천에 걸려.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파악할 때 조금 조문을 단순화시켜서 외우면 머리에 개념이 빨리빨리 들어온대요. 보세요. 다른 놈 찾아갔네, 두 글자로. 아, 배신했네. 배제했다. 나를 따돌렸네요. 젊은 애들 뭐라고 그래요? 따시켰다. 그럼 위약금이야. 그죠? 배신하거나 따시키면 위약금 줘야 되는구나. 근데 이번에는요. 마지막 의무사항이 개공에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요.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공이 중개 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비용이에요. 어떤 경우인지 볼게요. 그 동그라미 2번.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속계약공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건 보니까 이번엔 의뢰인이요. 매수인을 직접 찾았어요. 그러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는 것은 배신한 것도 따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의뢰인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개공보다 더 넣은 게 있어. 그럼 개공은 위약금 달라면 안 되죠? 이때도 위약금 지불한다고 계속 나온다니까. 근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면 내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니까 위약금은 안 줘도 돼요. 위약금 10원 안 줘도 돼. 근데 그동안에 개공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돈 썼잖아. 교통비도 들고 자기도 광고비도 들고 했잖아. 그럼 그때는 비용은 지불해 주라 이가. 비용은 지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주라 이가. 근데 이 돈이 또 너무 많으면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 보세요.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의뢰인이 물어봐. 야, 네 비용 얼마 썼노? 그러니까 150 썼대. 야, 중개보수 100만 원인데 150 쓰는 바보가 어딨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건 한도가 있어. 그게 얼마예요? 중개보수의 50%예요.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만 딱 사용된 비용을 주라 이거죠. 자, 마지막은 협조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고객들은 개공이 확인 설명할 때 협조해주면 물건이 빨리 팔리고 좋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거죠. 자, 내가 매도 의뢰 받았어. 그 매도 의뢰 받아가지고 전속권까지 받았는데 매도인한테 물어봐요. 집에 벽면이나 도배는 깨끗합니까? 라는데 매도인이 안 가르쳐줘. 그럼 어떻게 팔라는 거야? 집 좀 보여주세요. 라는데 못 보여줘.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마지막 협조 의무는 개공이 중개 활동하는데 잘 도와주라 이거야. 그럼 도와줘 놓고 어때요? 자기 권리를 행사하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항상 이 사람이란 것은요. 자기 의무를 다해야 권리가 생기는 거야. 이걸 반대로 실제 해석하면요. 살아가는데 굉장히 골치 아파요. 권리 행사를 먼저 하고 뒤에 의무를 부담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저질러 놓고. 그런 사람들 진짜 만나면 안 돼요. 사람이란 게요. 이게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법치주의는요. 자기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만 권리를 줘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쪽도 어때요?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고 중개보수를 받고, 그죠? 그럼 이거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조도 하고 이거로 나서 이제 중개보수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1페이지 잠깐 가보면요. 전속 중개계약서도 서식이 있어요. 서식은 우리 방금 앞에서 봤던 일반 중개계약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권리 의무 사항만 다르고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시험에 나올 것만 간단히 체크해 드릴게요. 근데 잘 나오지도 않아.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자, 그 다음 103페이지 갑니다. 103페이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이런 사람 와가지고 물건 잘 받아놨어요. 그죠? 또 인터넷 광고도 하고 이제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누가 찾아와요? 매수인이 찾아오잖아. 그게 지금 4절이에요. 머릿속에 지금 드라마가 한 편 쫙 연상되죠?
저는 이번에 뭐 개인적으로 뭐 드라마 같은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 무슨 김부장인가 하는 드라마 제가 그 드라마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요. 공인중개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직업병이라 그죠? 그 여자분이 막 한 해 만에 딱 자격증 따죠. 따가지고 막 공동중개하면서 그죠? 물건 가지고 이제 나눠먹게 하잖아요. 내가 거기서 엄청나게 열받았어요. 그 진짜 나쁜 소장이에요. 왜? 그 6대4 하더라고. 지가 6을 먹고 직원에서 4를 주잖아요. 밖에 나가면 직원이 7이고요. 소장이 3이에요. 이게 룰이야. 7대3이 전국의 룰인데 거기는 드라마 나오는 게 6대4를 지가 6을 먹더라고요. 소장이.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막 빡쳐가지고 댓글 몇 개 쓰려다가 참았어요. 내가 7대3 쓰려다가 참았어.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공인중개사라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여러분 자격증 따고 나면 사실상 이게 거의 소위 말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활동하게 돼요.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돼도 이제 성과급으로 받기 때문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비슷한 직업군이 뭐냐면요. 보험설계사 아시죠?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보험설계사들도 왜 보험계약을 한 건 해야 왜 수당이 나오잖아요. 물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그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제 올라가는데 중개사무소도 거의 그래요. 기본급은 대부분 뭐 교통비 식대 정도는 줘요. 근데 그 외에는 월급이라는 게 정해놓지 않아요. 기본급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기본급이 없는 게 우리 소공들한테는 훨씬 유리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 기본급 주고요. 월급 주고 성과급을 아예 안 정하려고 하다가도요. 나 이제 월급 안 받고 성과급 할래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돈이 훨씬 크거든. 무슨 말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개공이 아니고 소공이라도 그죠? 의뢰인한테 의뢰 받으면 전속금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매수인 임차인 찾아왔어. 그럼 법적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확인 설명 의무인데 자, 요 제 4절도요.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속 중개 계약처럼 세 문제 낸 적도 있습니다. 이 한 단원 가지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제 수업 시간에는요. 3주차하고 4주차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분은 그 뒤로 안 놔도 돼요. 학원. 3, 4주차 때 배운 게 거의 절반이에요. 이건 1, 2월과도 마찬가지예요. 3주차나 4주차 때 배우는 내용이 뒤에도 계속 연결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하고요. 출제도 엄청 많이 돼요. 그게 2주 만에요. 한 16문제, 17문제를 해요. 그럼 과락 면하려면 이틀만 들으면 돼. 무슨 말 알죠,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전속 중개계약, 그죠? 제가 많이 나오면 세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확인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확인 설명이 무슨 뜻이냐면요. 조사 확인하고 설명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봐봐요. 내가 지금 매도 의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매도 의뢰 받아서 이제 물건이 생겼죠. 그 물건 조사해야 안 해요. 물건 조사도 안 하고 무슨 중개를 해. 조사를 또 해야지 뭐 할 수 있다. 정보로 공개할 거 아니야. 그러면 등기부도 발급받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있죠. 그 쭉 발급받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 건 물건 받으면요. 장부만 해도 막 수십 장이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지적도 막 다 한다니까요. 공시법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발급받아요. 그럼 발급받아가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근데 더 이상 딱 이제 내가 기다릴 수 없다 싶은데 딱 매수인이 와요. 매수인 오면 어때요? 또 인사하고 차 한잔 드려야 되죠? 그 뒤로부터 이제 확인 설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조문상에 확인 설명의 중요성 돼 있는데 오히려 그 밑에 법적 성격 볼게요. 법적 성격. 싼 걸로 2번 가보세요. 법적 근거. 자, 중개사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개업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였고 중개가 완성될 경우 개업공사는 중개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의뢰인 쌍방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돼 있죠. 자,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중개 의뢰 받았잖아요. 그럼 법적 의무가 이제 둘로 나눠진다는 거야. 첫 번째는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자, 앞으로 이제 조문상이에요. 중개 완성 전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요, 이게 거래 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중개 완성, 우리는요, 거래 계약이 딱 체결되면 중개가 끝이나요. 그럼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하는 건 저희들끼리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거래 계약이 체결된 거를 중개 완성이라고 그래요. 중개 완성. 그러면 중개 완성 전 했으니까 계약 체결되기 전이죠. 그럼 계약 체결되기 전에는요, 우리는 확인 설명을 해야 돼요. 매수인 임차인 같은 사람들 오면 설명해 주죠. 열심히 설명했다고 무조건 계약해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럼 돌아가면 끝이에요. 나 이 집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마음에 든대요. 이걸 중개가 완성됐죠. 전자 하나 빠졌어요. 그럼 중개가 완성되면요, 방금 제가 읽은 부분에서 확인 설명서를 어때요? 작성하고 교부하셔야 돼요. 그럼 시기적으로요, 중개 완성 전에는 확인 설명해야 돼. 그럼 확인 설명하는 사람은 다수이다 아니면 소수이다? 다수죠. 매수 어린 임차 어린이 올 때마다 해야 되잖아요. 안 산다고 가버리면 계속 해야 되잖아. 근데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나눠주는 건 어때요? 정해진 사람만 하죠. 계약을 하는 사람한테만 교부할 거 아니야. 지금 개념은 이해했어요? 그럼 요게 의무가 두 개구나. 그럼 중개 의뢰 받으면 중개 완성 전에 되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중개 완성이 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구나. 요 두 가지 절차가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양이 많아요. 실제로는. 조문 양이 많아. 그러니까 많이 나, 시험에도. 자, 그 내용입니다. 근데 잠깐 뒤로 넘어갔다 올게요. 자, 104페이지 보면요. 자, 2번 제목, 내부 제목이요,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와 대상 돼 있고요. 3번은 확인 설명의 방법 돼 있고, 또 105페이지 보면 4번은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 돼 있죠. 자, 요까지가 확인 설명 의무까지예요. 확인 설명. 그럼 이래 볼게요. 자, 이제 의뢰인이 찾아왔어요. 역시 매도 의뢰인이죠. 그 매도 의뢰인 찾아와서 우리 개공한테 소장님 집 좀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 받았어요. 그죠? 확인 설명해야 되는 주체는 누구예요? 개공이에요, 개공. 근데 우리 중개사무소에 자격증 있는 직원 있죠? 누구? 소공. 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중개보조원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주체를 먼저 봅니다. 주체. 자, 개업공사 제목 있죠? 법령상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는 개업공사이며 돼 있죠. 그죠? 근데 그 뒤에는 대상이 돼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을. 매수인 임차인이죠? 그럼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통칭해서 뭐라냐면요,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이에요. 무슨 말 알죠? 그러면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만 합니다. 자, 우리가 첫날 용어 정의 배웠는데, 만약에 우리 법조문에요, 거래 당사자라고 나오면, 거래 당사자라고 나오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쌍방을 뜻해요. 그럼 여기 권리 취득 의뢰인 대신에 거래 당사자 넣으면 될까? X예요. 자, 개업공사는 중개 의뢰받은 때는 중개 완성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성질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X잖아요. 매도인한테 지 물건을 지한테 뭐하러 설명을 해? 그 매도인 보고 어때요? 개공이, 야, 네 방금 내한테 의뢰한 물건 니한테 설명해 볼게. 이러면 미쳤나 이게 이런다. 근데 수험생들은 그걸 찍고 와요, 답으로. 그죠? 이해는 다 했어. 답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는 일방한 테마입니다. 거기에 누구라고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확인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밑에 방법이 있는데 보세요. 큰 제목 3번에. 자, 개혁공사는, 그죠? 괄호는 좀 띄어넣어도 괜찮아요. 개혁공사는 두 번째 줄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 설명하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 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신탁 원부 건축물 대장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돼 있죠. 자, 이게 올해요. 개정이 됐고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2026년 5월부터 이제 시행되는 법률이요.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10월 달에 시험 치니까 내년에 개정될 내용을 미리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냐면요. 거기 지금 서식 중에서 신탁 원부하고 건축물 대장이 들어갔어요. 그럼 신탁 원부하고 건축물 대장을 왜 넣었을까요? 올해 갑자기.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에 관한 대출 규제가 상당히 심하죠. 법적으로 대출 규제를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는 잘 없어요. 근데 정책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왜? 국민들의 개인 빚을 조금 어때요? 탕감하거나 저렴하게 있었는데. 근데 그건 돈을 빌렸을 때 얘기잖아. 그럼 신탁자산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신탁자산도 신탁회사가 채권자이긴 한데 거기에 따른 규제가 잘 없어요. 금융기관에 아예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돈 빌린 거 있는데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규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신탁업체에다가 돈을 많이 빌려버리는 거야. 무슨 말 알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좋아하죠. 근데 아파트 실제 여러분들이 청약해가지고 당첨되고 분양계약할 때 잘 보세요. 그럼 분양계약할 때 밑에 보면 투자신탁이 있어 없어요? 항상 있죠. 그 어떤 사람들이 투자신탁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지는 사람이 투자신탁이 아니야. 걔들이 일부의 돈을 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 신탁된 재산을요, 소유자하고 계약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소유권도 상실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제 신탁 오험도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안 보고 엄청나게 계약을 많이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제 부동산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예 확인 설명을 하는 개공한테 성실 정확하게 어때요? 설명도 하지만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시하라 된다. 이 자료에 신탁 원부랑 건축물 대장이 내년부터 추가돼요. 이거는. 그래서 항목을 여기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다 포함되는데 신탁 원부, 건축물 대장 이것도 근거 자료에 포함된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항목이 없어. 지적도, 임야도 같은 것들은 자료에 안 들어갑니까? 이러는데요.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 등본 등 돼 있죠. 등 돼 있잖아. 그럼 여기 등 안에 모든 서류가 다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시험에 내려면요,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확인 설명하는 경우에 신탁 원부는 자료로 보지 않는다. X죠. 여기에 없는 걸 갖다 끼워서 내는 게 아니고, 왜? 등 안에 다 들어간다면 이게 해석상 굉장히 포괄적이거든. 그러니까 자료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로 내지, 없는 걸 여기다가 끼워서 내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이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해마다 법이 개정되죠. 거의 다 내요. 개정된 법률은 무조건 내요. 출제를 하니까. 그럼 자료가 2개 추가됐으니까 요 추가된 자료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건축물 대장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틀렸죠. 그럼 그렇게 지문을 쓸 수도 있고, 박스 보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단 말이야. 다음 중 확인 설명하는 경우에 근거 자료가 아닌 것은 이래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어때요? 등기사항 증명서, 신탁 원부, 건축물 대장 이렇게 낼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이제 골라내야 되지. 무슨 말 알죠? 이제 그런 항목. 자, 그럼 항목을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그럼 어쨌든 설명도 하고 구두로 설명도 하지만요,
자료도 딱 제시하면서 하셔야 돼. 방법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계곡만 이런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보면 소속공사도 어때요? 소공도 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다시 올라가서요. 이제 책이 조금 이제 앞뒤가 안 맞는데 그 쌍갈 2번에요. 큰 제목 2번에 쌍갈 2번 소속공사 보세요. 소속공사도 중개어린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 대장 등본 등 돼 있죠. 그럼 여기 등에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이면서 신탁업무 건축물 대장 다 들어간다 보면 돼요.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돼 있죠. 뒤에 뭐 유권 해석 이런 말 안 봐도 돼요. 뜻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중개 어디 받았어? 그럼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야. 시기적으로 완성 전. 누구한테 하는데? 권리 취득을 해. 어떻게 하는데? 성실 정확하게도 해주면 자료도 제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 알죠? 근데 제가 지금 번호를 붙여놨는데요. 이거 확인 설명서 작성 부분에 가면 이게 다 달라져요. 시기, 상대방, 방법이 싹 다 바뀐다고 이게. 그러니까 출제를 매년 하면 매년 한다는 거 알면서도 헷갈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세요. 다시 쌍걸로 2번 갑니다. 쭉 밑에 가보세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라는 제목이에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물 확인 설명사항을 쓰면 즉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중개가 완성되어 돼 있잖아. 그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완성됐을 때예요. 확인 설명하는 시기는 완성 전이고. 이해했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개업공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해당 중개라는 소속공사가 있는 경우는 소속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한 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해야 된다. 보세요. 확인 설명 작성했죠. 이 작성을 하고 나면 이 작성된 확인 설명서예요. 자, 서명 및 날인을 해요. 그럼 서명 날인 끝났잖아요. 그럼 서명 날인 끝나면 지금 교부는 누구한테 해요? 거래 당사자 교부잖아. 여기는 거래 당사자단 말이에요. 그럼 확인 설명은 권리 취득을 일이잖아. 그럼 거래 당사자는 뭐예요? 쌍방이잖아. 그러면 확인 설명을 안 한 매도인한테도 확인 설명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헷갈린다, 그죠? 자,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만 해요? 권리 취득을 해. 확인 설명서는 누구한테 줘요? 거래 당사자한테 주는 거야. 확인 설명은 언제 해요? 완성 전에. 확인 설명 작성은 언제 해요? 완성되었을 때 하는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쌍방 교부하고 나면요. 중개사무소에 3년 보존하세요. 3년간 보관하시면 돼요. 여기도 보니까 전속 중개계약서도 3년 보관했네. 예. 나중에 연식은 조금씩 외우게 되는데요. 지금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개념 파악이 중요하고. 근데 요거 보세요. 서명 및 날인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내요. 우리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에요. 자, 서명이 무슨 뜻이에요? 어디 가서 여기 서명하세요라는데 그림 막 그리면요. 이름 쓰라고, 이름. 혼나요. 자, 요거는 자기 이름 쓰는 거죠. 근데 서명하고 기명하고 달라요. 서명은 뭐예요? 그 이름인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게 글 쓸 서자예요. 이름 명자고 손으로 직접 자필로 쓰라고. 그럼 기명은 뭐예요? 컴퓨터로 치는 게 기명이잖아. 이름을 기록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기명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밖에 나가면요. 이 소장님들이 컴퓨터로 계약서를 적다 보니까 기명하는 사람 꽤 있어. 그거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그 컴퓨터로 인쇄된 활자는요. 법적 효력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자필로 반드시 이름 쓰고 날이는 뭐예요?
얘가 사인이잖아, 사인. 도장 없으면 사인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도장 있어야 되죠. 인장을 찍으세요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필로 반드시 이름 쓰고 등록된 도장을 찍으라 이거야. 그래야지 이제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서명날인 의무자가 누굽니까 하면 개공이지 뭐. 근데 함께 하는 사람 있죠. 요거 소공소공. 당의 업무를 수행했어. 그럼 개공 혼자 한 게 아니고 같이 했잖아요. 그럼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공도 어때요?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서명 또는 날인 내는 거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공 따라오는 거 조심하면 되고, 요거는. 근데 보세요. 확인 설명사항하고요, 확인 설명 작성하고 조문이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게 너무 많아요. 지문에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막 섞어 놓으면요, 수험생들이 이게 조금 헷갈려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105페이지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4번 단락에 확인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돼 있죠. 이 항목도 워낙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 10월달 가면요, 이거 외우기 싫어도 그냥 외워져요. 아니 이래 많은 거를 어떻게 외워진다는, 나는 평소에 뭐 기억력도 지금 가물가물하고만 그래도 외워집니다. 요거는. 그럼 공통적 확인 설명 사항이 있고요. 뒤에 넘기시면, 자, 주택임대차 중개 시 확인 설명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중개 시 확인 설명 사항이요, 요것도 2년 전에 처음 생겼어요. 아, 그래, 올해 시험에 나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안 냈어요. 올해 시험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냈어. 그러면 이거 내년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왜 생겼을까요? 주택임대차 계약 시에 실제 확인 설명 사항을 추가로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통 확인 설명 사항이 9가지인데 이 9가지다가 여기 어때요? 원래 4가지, 2가지에서 이제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분이 하나로 묶은 거예요. 총 6가지가 돼 있죠. 그럼 이걸 왜 넣었을까요? 2년 전에. 그래, 전세 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깡통 전세에서 전세 사기를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걸 부랴부랴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항상 사후약 방문이에요. 사고가 한번 터져야 법 만들죠. 근데 희한하게 법 만들어 놓으면 또 사고 안 나죠. 그건 나 웃기네, 그죠? 그럼 미리 법을 만들어 놨으면 처음부터 사고가 안 났을 거 아니야. 예방을 몰라, 예방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만 늘 손해보는 거죠. 그럼 이건 항목이 있지만 이 항목은요, 나중에 모의고사든 단원별 문제집이든 막 계속 나오거든요. 또 뒤에 뭐 이게 이제 위반하면 업무중지인데 업무중지 시험에도 이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1년 내도록 이 항목을 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라도 한 8, 90%는 외워져요. 근데 그 앞에 공통 확인 설명 사항 한번 보세요. 공통 확인 설명 사항 중에서 제가 간단히 볼게요. 동그라미 1번은 중개 대상물의 종류되어 있죠. 그럼 1번을 전체를 묶어서 보면요, 부동산 표시사항이에요. 맞죠? 그렇게 지문에서 부동산 표시사항 나오진 않지만 그러면 느낌이 있잖아, 느낌. 그죠? 두 번째 보세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돼 있죠? 이거 권리관계네. 혹시 여러분들이 공시법 첫날 했죠? 공시법이 잘 보세요. 지적법하고 등기법 나눠져 있죠? 그럼 지적법은 토지 대장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부동산 사실관계잖아. 표시사항이에요. 등기부는 권리관계죠? 권리관계잖아. 여러분이요, 공시법에서 지적법하고 등기법을 두 개 배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요, 그 지적법은 부동산 표시사항이에요. 등기법은 권리사항이에요. 그러면 1번, 동그라미 1번은 부동산 사실관계고 2번은 권리관계예요. 근데 3번 보면요, 거래 예정 금액, 얼마 팔고 싶은지 적어야 되죠. 또 네 번째는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된 사항인데, 토지가 만약에, 이건 토지에만 해당됩니다. 그럼 토지가 규제를 받고 있다면 매수인한테 설명해 줘야 되죠. 너 여기 집 못 짓는다.
집 짓고 싶으면 다른 땅 사야 돼. 그죠? 이런 거. 다섯 번째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업. 아, 이건 보니까 부동산을 굉장히 상세히 조사하죠. 근데 6번 나무에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가 있고 7번에 1조 소음, 진동, 환경 요건이 있는데 자, 5번, 6번, 7번을 묶어 보세요. 제가 왜 묶으라냐면요. 확인 설명사항은 개공이 직접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조사 확인 설명사항이잖아. 근데 거기 보시는 대로요.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시설물 상태. 그죠? 제가 짧게 내외부 시설물 상태를 하는데요. 이거랑 자,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자, 1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이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요. 자, 요 세 가지 항목은 전부 어디 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개공이 혼자 조사가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항목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기 지금 상태라고 끝나니까 이걸 상태에 관한 자료라고 그래요. 아, 요거 조문에 있는데요. 이걸 앞에 써놨어. 원래 조문이 뒤에 건데 앞에 써놨더라고요. 책을 103페이지 보세요. 자, 103페이지. 그 박스 밑에 싼 걸로 3번 보세요. 규정 취지라고 되어 있죠. 자, 개업공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도 어린, 임대 어린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을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래 되어 있죠. 그러면 상태에 관한 자료는 어때요? 개공이 요구합니다. 누구한테? 매도, 임대 어린한테. 아, 이거 집주인한테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뜻입니다. 그 매도, 임대 어린한테 요 세 가지 항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구하면 근데 어떤 식으로 요구해요? 우리 만약에 아파트 같은 걸 내가 중개한다 그죠? 그럼 아파트를 조사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에 찾아가지고 매도인한테 이 상태에 관한 자료 주세요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소장님들이 임대인이나 매도인한테 상태에 관한 자료 주세요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뭐라고 요구를 하던가요? 대부분 집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게 요구예요. 집을 보여달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집 보여달라 해놓고 실제 집 볼 때 어때요? 수돗물 잘 나오네, 전기불 잘 들어오네, 맞죠? 앞에 타일 깨진 거 다 보잖아. 이거 조사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 알죠? 그게 상태에 관한 자료예요. 그럼 이렇게 요구를 하면 매도 임대인이 이제 자료를 주겠죠? 집을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이 매도 임대인이 아주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 매도 임대인이요, 불응해버려요. 불응했다는 뜻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럼 자료를 제공 안 했다는 게 집 안 보여준다 이거야. 우리 집 보지 마. 근데 어떤 때는요,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볼 수도 있죠. 왜? 임차인이 살고 있어. 임차인이 더럽게 말 안 들어. 그러면 집주인이 어때요? 못 보여줍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불응하면 우리 개공이 직접 조사할까 안 할까? 못하는 거지. 근데 시험에는 직접 조사한다고 내요. 이게 개념이 안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지문 보면요. 보세요. 개업공사가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면 직접 조사해야 설명해야 된다. 그럼 도시 가서 타고 올라가라는 얘기잖아. 지금 말이 안 되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불응한 경우가 시험에 계속 나와요. 제목 보이죠? 불응한 경우. 그럼 불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조사가 안 되니까 매수인한테 뭘 하면 돼요? 그 매수인한테 대부분 그럴 거 아니야. 야, 매도인한테 집을 보여달라 했는데 못 보여준대. 그럼 매수인한테 가서 뭐라 해요? 집 안 보여줍니다. 이러면 되잖아. 그냥 일러 바치면. 그럼 불응한 사실,
그러니까 집을 안 보여준다고 한 사실 어때요? 설명하고, 근데 말로만 하면 나중에 잡았다 하면 골치 아프죠. 확인 설명서에 적어 놓으면 돼요. 기재하시면 된다. 자, 불응했을 때는 요 단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불응한 사실을 설명하고, 또 확인 설명서 어때요?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기재도 해야 된다. 요거.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줄에 지금 설명하고 뒤에 기재해야 된다 돼 있죠? 요 두 가지 다. 여러분 이제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 작성 의무까지는 다 끝났는데요. 자,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어요. 106페이지 가봅니다. 자, 제일 밑에 큰 제목 5번요. 확인 설명서의 교본이 보존되어 있는데, 자, 확인 설명서는 영문 서식을 포함해서요, 국문과 영문이 각각 4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자, 숫자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종류는 외우셔야 돼. 첫 번째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예요. 근데 별지 25서식 이런 거 몰라도 돼요. 확인 설명서 1서식, 2서식 몰라도 돼. 그냥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두 번째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그럼 비주거용이니까 어때요? 뭐 상가 건물이나 뭐 공장 건물 이런 거죠. 근데 세 번째는 토지 확인 설명서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요, 건물이 아예 없는 나대지예요. 나대지. 건물이 있으면 건물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나눠지잖아요. 근데 건물이 아예 없는 토지는 예를 들어서 뭐 임야, 농지 이런 거 있잖아. 그때는 3번 서식을 줘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 설명서예요. 우리 중개대상물안에 준부동산 요 세 가지 들어가죠. 그럼 요거 중개했을 때는 4번 서식을 적어라 이 뜻입니다. 서식이 4가지 있다는 표현은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거고, 108페이지 잠깐 넘어가 볼까요? 108페이지. 거기 박스 안에 핵심돼 있는데, 확인 설명 의무 관련 주요사항 비교돼 있죠. 요거는 지금 잘 만들어 놨어요. 그 왼쪽이 확인 설명 의무잖아요. 오른쪽이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죠. 두 개 비교하라고. 시기, 대상, 방법, 의무자 이거 다 비교하라고요. 왜 비교하냐면 서로 막 뒤바꿔서 내니까 출제할 때. 자, 그 뒤로 이제 우리 법정 서식들이 쫙 있습니다. 이 법정 서식에요, 중요한 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중요 칸들은 나중에 작성 방법을 따로 볼 겁니다. 요거. 이 서식이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해요. 한 문제 나오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중요 부분 나오는 것들만 공부하면 돼요. 때려보시고. 그 다음에 서식 뛰어넘어서 126페이지 펴보세요. 126페이지. 자, 거래계약서 작성돼 있는데요. 요 부분은 이제 책만 펴놓고 10분 쉬었다 하죠.